그 식이 전개와 인수분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져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 깊이를 또 깨닫지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식의 전개나 인수분해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이냐, 문제집을 많이 풀죠. 동영상을 보든지.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수학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수학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 동영상을 찍는 건데요. 보세요. 거꾸로 됐지만 2 곱하기 괄호치고 2 더하기 1, 이거를 식의 전개를 하면 2 곱하기 2, 우리는 이제 이 곱하기가 밖에 있던 게 이렇게 된 어떤 형식들을 많이 봤잖아요, 문제집에서. 2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1.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이렇게 먼저 처음에 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집 교과서에도 보면 이런 식의 도형,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다른 색깔로 이제 한 칸을 해놓은 거죠. 이거를 먼저 카드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까 2 곱하기 4 더하기 3, 2 곱하기 괄호치고 괄호 열고 4 플러스 3 괄호 닫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2 곱하기 4 더하기 3.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2 곱하기 4, 이만큼의 영역이죠. 넓이 8개가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3 6개.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결국에는 8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7, 14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수학을 하면 즐거워요. 재미가 더 있고, 뭐 부모님하고 게임하듯이 하면 돼요. 너가 문제 내봐, 이런 문제를 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리고 문제를 낼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이미지화된 것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도 이게 곱하기라는 게 사실 적이에요. 적이라는 거는 쌓다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데, 뭐가 번역된 말이냐면 프로덕트. 덧셈의 결과는 썸이에요. 서메이션. 곱셈의 결과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그게 나중에서 이제 뭐 벡터 나오고 적분 나오고 할 때 적이란 개념인데, 쌓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만색 상자를 이게 4개씩 하나, 둘, 셋, 넷, 4칸을 쌌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5개네. 네. 5개를 한 칸, 2칸, 3칸, 4칸 쌌죠. 프로덕트 적인데 이거는 5 곱하기 4에서 20개가 되죠. 그 위에 다른 녹색의 상자를 쌌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 곱하기 4, 20 더하기 5 곱하기 4, 20. 그러니까 20 더하기 10, 4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어떤 장부에 기입하든지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수학에서는 이미지화 시켜주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먼저예요. 이걸 많이 하게 하는 거. 많이 하게 한다는 거는 문제를 내고 주고받고 하는 거를 한 20개 정도, 물론 뭐 더 많이 해도 되고요. 지겹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이 없는 숫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전개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이론에 의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수학적인 이 그림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봐라,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이제 제가 요런 거 3 곱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 두 개 항이죠. 하나의 항, 하나의 항, 두 개의 항을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인수라는 건 곱의 형태라는 거예요. 6은 3 곱하기 2 했을 때 3과 2는 인수가 되는 거죠. 6이 인수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고, 이거를 또 전개하면 이렇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전개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카드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내요. 한쪽에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라는 거고, 전개를 보면 인수분해를 하라고. 자꾸 문제를 하면 인수분해와 전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국에 이렇게 20문제를 내든지, 뭐 10문제를 내든지, 아이가 갖고 놀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문제집에서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풀어봐 이러면 즐거움도 없고, 실제로는 그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상적인 어떤 그림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표현들,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라는 거. 여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기호는 없잖아요. 숫자하고 플러스 기호라는 연산자를 쓰는 건데 총합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는 기하학적으로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컴바인 시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훈련을 많이 하면 나머지 숫자만으로 되어 있을 때도 어떤 그 공식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이미지로 이미 상상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푸는 거예요. 억지로 숫자만 있는 상태에서 공식을 대입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미지로 또 현상에 있는 사물이나 기하학적 모양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깊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